안녕하세요, 레온입니다. 오늘은 정말 질문이 많았지만 오래도록 참았던 독일 유학생 생활비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메일을 통해 많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며 아무래도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이라 이렇게 영상으로 따로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오래도록 이 주제에 대한 영상을 제작함에 망설였던 이유는 생활비라는 게 개인차가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영상 시청에 앞서 앞으로 다루어질 내용은 저의 주관적인 내용과 개인적인 경험에 의한 내용이지 통계를 바탕으로 쓰여진 내용이 절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특히 생활비 부분은 지역마다 사람마다 개인차가 크다는 것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일단 이해하기 쉽게 초기 지출, 고정 지출을 나누어서 설명드릴게요. 초기 지출부터 설명드리자면 일단 아직 집을 구하지 못했다면 집을 구하기 전까지 호텔, 호스텔, 한인민박, 트비션 등의 형태로 거주하게 될 텐데 그 기간에 쓰여질 돈을 계산해야 합니다. 당연한 말씀이지만 단기 거주 형태로 머물 시 월세 형태로 나가는 비용에 비해 큰 금액을 쓸 수밖에 없으니 최대한 빨리 집을 구하는 게 이상적입니다. 구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을 감안하여 금액을 책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호텔과 호스텔은 가격을 알아보시는 게 쉬우실 거라 생각합니다. 한인민박은 구글에 지역 이름 한인민박 이렇게 치시면 금방 나와요. 트비션은 보통 방학 시즌에 한인 커뮤니티를 살피시면 정말 많이 나와요. 높아심에 말씀드리자면 집주인의 동의 없이 임대인이 임의로 트비션 미테를 주는 것은 불법입니다. 그럼 이제 집을 구했다고 가정할게요. 집을 처음 구하면 일단 집 보증금을 내셔야 하는데 참 다행인 것은 독일의 보증금은 법적으로 2달에서 3달치의 칼트 미테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돈이 나가진 않습니다. 월세 400유로짜리 집이라면 평균적으로 800유로의 보증금을 내는 거예요. 보증금을 제외하고선 가구를 넘겨받는 비용 혹은 이미 있는 가구를 사용하는 비용 등이 나갈 수 있는데 가구의 상태가 별로라면 굳이 돈을 주고 가구를 넘겨받지 않아도 됩니다. 계약서에 꼭 넘겨받아야 한다는 조항이 있으면 어쩔 수 없지만요. 하지만 이 경우에도 중고 가구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가격을 책정하진 않습니다. 가구의 종류나 상태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적정 가격을 제가 정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참고로 가구를 직접 사는 것을 선호해서 한 번도 넘겨받은 적은 없습니다. 이어서 저처럼 가구를 넘겨받지 않았다면 가구를 사는 비용이 들 거예요. 독일은 참고로 이케아가 입점해 있습니다. 이케아 가격으로 책정하셔도 무방할 거예요. 이렇게 집을 무사히 구하셨다면 이제 고정 지출로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월세는 거주 형태와 지역, 계약 연도에 따라 편차가 정말 심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저렴한 동네에 거주하고 있고 집을 참 잘 구해서 조그마한 원룸에 330유로 정도 냅니다. 하지만 비싼 지역이라면 월세는 500, 600유로가 넘어가기도 해요. 제가 올려놓은 독일에서 집 구하기 영상을 참고하시면 지역별 월세에 대해 감이 오실 거예요. 그곳에서 자세하게 설명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전기세는 집의 크기, 전자제품 등에 따라 천차만별이지만 원룸을 기준으로 설명해 드리자면 보통 20유로에서 50유로 사이를 내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전기를 굉장히 아끼는 편인데 한 달에 14유로 정도를 냅니다. 주변에는 90유로까지 내는 사람도 보긴 했어요. 전기는 아끼는 게 참 좋아요. 이어서 보험입니다. 본인의 신분이 워홀러나 어학원생이라면 저렴한 사보험으로 지내도 무방합니다. 보험사마다 다르지만 저는 당시에 다달이 30유로 정도의 보험금을 냈던 것 같아요. 하지만 학생이라면 학생보험으로 바꾸게 되는데 이 경우에는 다달이 90유로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직장인이시라면 월급에 따라 보험금이 달라요. 이어서 통신 관련해서는 TV 수신료, 인터넷비, 핸드폰비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TV 수신료는 한 달에 18유로 정도 되고 인터넷비와 핸드폰 요금은 어떤 걸 쓰냐에 따라 또 다르지만 저 같은 경우 인터넷은 20유로, 핸드폰 요금은 10유로짜리를 씁니다. 아끼자고 작정하면 물론 더 아낄 수 있겠지만 저는 나름대로 최대한 아낀 거예요. 참 핸드폰 요금 10유로로 인터넷을 얼마나 쓰는지 궁금하실 수 있어 잠시 알려드리자면 저는 4기가 LTE를 쓰고 있습니다. 본인이 인터넷을 더 쓰고 있다면 더 비싼 요금제를 쓰면 돼요.
이 부분도 세세하게 만들어 놓은 영상이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이어서 교통비는 학생이시라면 따로 교통비가 나가진 않지만 학생이 아니라면 한 달 거는 평균적으로 90유로 정도 합니다. 하지만 걸어다니거나 오전 10시 이후권, 기타 등등 사유 등으로 아끼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어서 어학원생이라면 어학원 등록금은 학원마다 차이가 너무 크긴 한데 저는 당시에 다달이 450유로 정도 내고 학원을 다녔어요. 월부터 금까지 매일 3시간 하는 코스였습니다. 이 부분도 저렴한 학원을 다닌다면 물론 아낄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저렴한 경우에 수업의 질이 떨어지거나 정원이 많은 경우가 있으니 미리 확인해 주세요. 어학원은 지역 이름과 함께 슈퍼학슐레라고 치시면 현재 어학원들의 대략적인 위치와 정보 등을 알 수 있습니다. 학생이라면 학비가 학교, 과, 지역에 따라 물론 다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한 학기에 200유로 정도를 내고 있습니다. 특정 지역을 제외하면 공립의 경우 보통 200유로에서 400유로 사이를 내는 것 같아요. 이어서 식비의 경우도 개인차가 심하고 물가 차이도 있겠지만 독일은 기본적으로 마트에 따라 가격대가 조금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백화점 마트에서 장을 볼 수도 있고 최대한 저렴한 곳에서 장을 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질은 차이가 나겠죠? 저는 참고로 한 달에 2번은 저렴한 곳에서 3번은 원만한 곳에서 장을 보는데 한 번 장 볼 때 30에서 40유로 정도 씁니다. 이 정도가 살면서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인데 이 외에도 외식비라던가 화장품 비용, 택시비 등등 제가 설명하지 않은 지출들이 추가로 사람에 따라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저 같은 경우에는 재료비로 나가는 지출도 따로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부끄럽고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독일 생활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의 도움이 되고자 어떤 형태로 생활비가 나가게 되는지 저의 생활을 토대로 설명드렸어요. 하지만 꼭 명심해 주셨으면 하는 것은 저의 금액이 절대적인 게 아니고 제가 설명한 부분에서만 지출이 발생하는 것 또한 아니에요. 따라서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께서는 가볍게 이러한 부분에서 지출이 있구나 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도움이 되고자 만든 영상이니 다짜고짜 화를 내지 마시고 차분하게 설명해 주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